회사 홈페이지에 오늘 주주님께 드리는 글하고 두 가지의 공지사항이 좀 떴습니다. 하나는 지난번 KBS 의학 전문 기자가 GSK 비어 항체 치료제 수입해야 된다 이런 논란, 좀 황당했던 그런 발언이 있었죠. 그리고 치료제, 우리 레키노라주에 대한 치료제에 대한 언급 정말 당황스러웠었죠. 그 부분에 대한 정정 내용을 하나 언급을 했고요. 또 하나, 최근 공매도가 제기된 이후에 연일 공격을 받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짧게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회사가 전달한 불만 사항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일부 내용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 있었고 제대로 설명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KBS는 이번 방송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에게 다르게 해석될 소지가 있는 출연 기자의 발언이 담긴 4월 25일 일요일 12시 뉴스투포 동영상을 내리거나 삭제 편집, 향후 코로나19 관련 방송 시 치료 일선 의료진, 기업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해 보다 공정한 컨텐츠 제작에 앞장설 것임. 회사는 앞으로도 주요 언론 매체를 통해 회사의 제품과 본질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발견할 시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회사의 가치가 평가절하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최근 공매도 재개 이후 당사 및 국내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집중적인 공매도 거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공매도 집중 현상에 대한 주주 여러분들의 여러 어려움과 걱정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당사 주식에 대한 이상 거래, 불법적인 거래 등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등 이상 징후 발생 시에는 회사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대표이사 부회장 기우성, 이 두 가지 다 이제 기 대표님께서 이름을 남겨주신 건데 회사 측에서도 액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가적으로 계속 지켜보면서 앞으로 가보자고요.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브리핑이 있었죠? 자, 같이 한번 잠깐 볼게요. 코로나19 치료제 투약 현황과 관련해서는 렘데시비르의 경우 현재 150여 개 병원에 6,566명의 환자에게 투약되었고 항체 치료제인 레키노라주의 경우에는 69개 병원 2,669명의 환자에게 투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도 레키노라주라는 언급을 했네요. 여기에 셀트리온이라는 말이 참 나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쵸? 자, 2,700명 가까이 투여가 됐어요. 그리고 69개 병원, 70개의 병원 가까이 됐고 환자 수도 2,700명이 투약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안정성 논란은 없을 거고, 그리고 이제 효능도 계속해서 이제 퍼져 나가겠죠. 특히 의료 현장과 이제 입소문을 나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겠죠. 또 중요한 건 2,700명의 환자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어제 부산의료원에서도 봤듯이 정말 대단하죠. 효능과 안정성,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그런 치료제입니다.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레키노라주에 대한 수출, EC 정식 승인 이후 롤링 리뷰 이후에 이제 2달 정도 지났으니까 5월달 CHMP의 정식 안건으로 의제가 될지 분명 그런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이제 레키노라에 대한 수출 부분이 매우 중요한 소식이겠죠. 미국 코로나 백신 지재권 면제 지지, 공급 확대 숨통 트이나.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죠. 여기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될 게 많죠, 추가적으로. 그래서 사실 화이자나 모더나나 이런 백신 개발사가, 특히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개발비가 2조가 넘는, 한국 원화 기준으로 2조가 넘는 돈이 투입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이제 논란이 많을 것이고, 이게 얽혀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이게 독일에서는 지금 큐어백 백신 출시 임박한 독일, 백신 지재권 면제 반대, 이런 이슈도 있고, EU에서는 또 백신 지재권 논의 준비라고 백신 접종 가속도라고 해서 EU에서도 목소리가 다 다르고, 지금 이 회사마다, 제약회사, 빅파마마다 목소리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인이 계속된 필요한 부분이죠. 근데 이제 이게 한국에서는 우리 셀트리온이 이제 CMO 이 부분을 백신을 생산할 수가 있고 개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삼바가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오늘 셀트리온이 7%까지 올라갔다가 5%로 마감을 했죠. 5%대에서. 그 이유가 삼바하고 이 백신에 대한 부분 이슈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일단은 셀트리온이
레키노라주를 생산을 하고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백신에 대한 CMO로 공장을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있을지, 또한 이 특허를 풀어준다고 해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특허가 안 풀린다고 해도 항체를 갖고 있는 기술 애들은 대부분 항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허가 풀리게 되면 셀트리온은 조금 더 진짜 개발한다고 하면 속도가 더 빨라질 수는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부분은 차후에 계속되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진짜 본질적인 이유는 셀트리온의 본업인 항체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올해 추가됐던 레키노라주 보너스죠.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나타내면서 수출 속도가 붙으면서 가격과 물량에 있어서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분명히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죠. 그런 시그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도 이제 바닥권을 찍고 가는 모습이죠. EU에서 사용하기 위해 시험될 대유행의 과정을 바꾸는 약물. 더 가든지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이걸 번역기로 돌린 거고요. 대유행의 진로를 바꿀 가능성이 있는 세계의 코비드 의약품은 유럽위원회 계획에 따라 10월까지 EU에서 대량 생산 및 사용이 승인될 것입니다. 중요한 이슈가 나왔죠. EU에서 대량 생산 및 사용이 승인된다. 지금 EU에서 본질적으로 항체 치료제를 생산을 하겠다. 그건 즉 지금 치료제가 무조건 필요하다. 자국 내에서 카바를 한다. 지금 백신이 공급 대란에 놓이다 보니까 치료제도 그런 상황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EU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지금 공급망으로 쭉 가야 된다. 결국 치료제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인정하는 부분이죠. 이 세 개의 코비드 의약품은 첫 번째 릴리 리제네론, 그리고 우리 셀트리온을 언급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10월까지 같은 경우에는 임상 3, 4기 종료가 된 이후에 즉 정식적으로 쭉 뻗어나가는 부분이에요. 물론 3상 이전에 이상에서 긴급 승인에 대한 정식 승인이 나오게 되면 쭉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겠죠. 결국 계속해서 지금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은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우리 항체 치료제는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추가로 2개의 치료제가 3개의 목록에 추가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유럽의약국이 작성한 57개 후보 목록에서 선정될 투자 대상으로 선정된 5가지 약물은 모두 EU 회원국 내에서 생산될 것입니다. 이 5가지 약물, 첫 번째 이제 3가지는 릴리 리제노론, 우리 셀트리온, 그리고 GSK 비어, 추가지 한 가지 더해서 5가지가 EU 회원국 내에서 생산될 것이라고 EU의 보건국장이 지금 언급을 했어요. 왜 EU 내에서 생산하려고 할까요? 27개국 EU 내에서. 자, 백신이 부족했으면서 태부족 상태에 빠지면서 백신을 지금 구하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에 빠졌었죠. 그래서 치료제도 지금 부족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EU 내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 지금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3차, 4차 대유행을 겪었다. 이 변이에 대한 부분이 있고 풍토병으로도 남을 수 있기 때문에 EU 자체적으로 생산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인도에서조차 백신 세계 최대 생산국가가 있는데 지금 백신이 부족에 빠지게 되면서 엄청난 팬데믹 상황을 겪었고 국가 마비에 빠졌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치료제만큼은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EU의 보건국장이 직접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시차가 발생할 뿐 레키노라주는 우리 셀트리온의 매출과 영업이익과 숫자로 반드시 찍히게 될 겁니다. 결국 경영진이 판단했을 때 글로벌 쇼티지, 그리고 1공장을 현재 풀로 가동하고 있고 추후 2공장과 CM 언급까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언급되고 있어요. 본업인 항체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항체 신약이 추가가 되고 있는 2021년입니다. 주가가 지금 하방 경직을 보이고 상승을 했고 언제든지 추가적으로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죠. 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실적은 우상향,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앞으로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사 아랫부분에 보면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EMA는 이미 3가지 약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리제네론 항체조합, 셀트리온 단일클론 항체, 일라이릴리의 단일클론 항체로 입원 및 사망 위험을 87% 감소시켰다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셀트리온 단일클론 항체의 EMA의 동종족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보고서가 나왔어요.
셀트리온 use of 레그담비막 for the treatment of COVID-19. 한국에서는 60세 이상, 60세 기준으로 이제 결정이 되잖아요. 그죠? 이 유럽에서는 만 18세 이상으로 경증과 중동증, 투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국 유럽에서는 한국보다 투여 범위가 쭉쭉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임상 3상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진행이 되면 결국 투여 범위는 추가적으로 계속 확대될 수가 있겠죠.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만으로 근절 불가. 매년 발생할 수도. 지역사회 변이 확산, 세계적 유행 통제 상황 등 고려해야. 정은경 총장도 이 코로나19가 팬데믹에서 결국 풍토병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결국 셀트리온의 끊임없는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변이까지 현재 38개의 항체를 해서 플랫폼으로 준비가 되고 있죠.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확인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 셀트리온의 캐시카우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가 셀트리온 5.54, 헬스케어 4.44, 제약이 3.45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의 일봉 차트인데요. 지금 저점권을 거의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지지를 정확하게 일봉상 지지를 받았고 밑부분에 지지가 있어요. 이쪽 부분에서 저점권을 형성할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체크사항이 하나 있어요. 먼저 주봉하고 월봉 한번 보고 이 체크사항을 좀 언급을 드릴게요. 이 부분을 보시면 어느 정도 셀트리온 이제 앞으로 좀 알겠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셀트리온의 주봉이에요. 아랫꼬리를 지금 달았죠? 딱 지지받고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어요. 이 근처에서. 주봉상도 지금 한눈에 보이거든요. 제 눈에 보이는데 조금 이따 제가 자세히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셀트리온의 월봉입니다. 20일 월봉이죠. 20월봉. 그쵸? 20월봉이라니까 좀 그렇죠, 말이. 어쨌든 20선, 이 노란 선을 지지를 오늘 정확히 박아놨다. 그쵸? 확연히 보이시죠? 자, 그럼 다시 주봉으로 보이는 게 한눈에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20년도, 여기 기준으로 1년도, 여기 2018년도, 2019년도, 여기 보이시죠? 자,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셀트리온의 가치가 지금 같을까요? 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 가치는 뭐죠? 기업이 한 해 벌어들이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을 기업 가치라고 하죠. 근데 2020년도하고 21년도하고는 셀트리온은 전혀 다른 회사예요. 18년도랑은 더 다른 회사겠죠? 19년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주가는 어디에 있다? 지금 주가는 26만 6,500원. 요 근방에 있어요. 거의 요 중앙 부분에 있다. 2018년도에서 2018년도의 가치만도 가치 정도? 그리고 2020년도와 2021년도 결국 2020년도 가치만도 못하다. 이런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게 현재의 주가입니다. 의도적인 하락이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이죠. 셀트리온의 일봉으로 봐도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셀트리온의 2020년과 2021년 지금 주가의 파동과 위치가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쵸?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 기준점으로 해서. 근데 2020년의 셀트리온과 2021년의 셀트리온은 전혀 다른 회사예요. 기업 가치가. 어떤 부분?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은 전혀 확연하게 다르다. 다른 회사예요. 기업 가치가 아예. 그리고 팔고 있는 제품의 라인업도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주가는 같은 위치에 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셀트리온은 지금 현격하게 주가가 기업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으며 지금은 장기적으로 주식을 용기를 내서 매입해야 되는 시기이며 여유자금과 저축으로 그리고 시간으로서 그 변동성을 해지한다면 반드시 시적 실적과 주가 상승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비단 지금 이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주가와 시가총액과 실적은 시가총액은 실적의 반영이에요.
비단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라도 이 2021년, 19년 이런 부분이 다르다고 한다면 그 기업은 전혀 다른 회사입니다. CGN이 대표적이었죠. 그런데 셀트리온 지금 주가가 이 자리에 있다? 반드시 주가는 기업 가치를 시차를 두고 반영합니다. 지금 주가가 얼마나 현격하게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지 눈으로 확인이 되어 있죠? 결국 주가는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항상 잊지 마시고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셀트리온의 2021년, 2022년, 23년 셀트리온의 실적 성장은 폭발합니다. 항상 힘내시고 큰 그림에서 보면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